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영화나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복수극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54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복수 스토리는 정말 치밀하고도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다고 해요. 정희 씨는 남편 58세 이상철 씨와 1999년에 결혼해서 25년을 함께 살아왔어요. 상철 씨는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면서 집안 경제를 책임졌고, 정희 씨는 전업주부로 살림을 맡아왔죠. 두 사람 사이에는 24세 아들 준혁이와 21세 딸 은지가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상철 씨는 몇 년 전부터 회사 일이 바쁘다며 야근을 자주 했어요. 주말에도 골프 접대가 있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죠. 정희 씨는 처음엔 남편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2023년 여름쯤부터 상철 씨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평소 옷차림에 무관심하던 남편이 갑자기 브랜드 옷을 사입기 시작했고, 향수도 뿌리고 다니더래요. 머리도 염색을 하고 왔어요. 여보, 갑자기 왜 이렇게 꾸미세요? 아, 회사에서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승진을 위해서는 외모도 관리해야 한다더라.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정희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어느 날 상철 씨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에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에 미소라는 이름이 떴는데 메시지 내용이 자기야, 보고 싶어 죽겠어 유유였어요. 정희 씨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날부터 정희 씨는 남편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상철 씨는 밤늦게 들어와서도 휴대폰만 보며 시익시익 웃어댔어요. 누가 봐도 연애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정희 씨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다행히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카톡을 확인하는 순간 정희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미소와의 대화방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자기야, 오늘 밤에도 보고 싶어. 집에 가기 싫어. 나도 그래. 빨리 이혼하고 너랑 새 출발하고 싶어.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응, 벌써부터 기대돼. 아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조금 더 기다려. 좋은 타이밍을 봐서 말할게. 정희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기라니. 설마 임신까지 시킨 건가요? 더 위로 올려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미소야, 임신 축하해. 우리 아기야. 고마워, 자기야. 진짜 행복해 죽을 것 같아. 메시지 날짜를 보니 2개월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 7개월 정도 되었다는 얘기죠. 사진도 있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가 남편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 호텔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임신한 배를 쓰다듬는 사진까지. 정희 씨는 구토감이 올라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의 프로필을 보니 상철 씨와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거였어요. 나이는 29세. 정희 씨보다 25살이나 어린 여자였죠. 김미소라는 이름의 회사 로고가 찍힌 사진이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정희 씨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니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25년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애까지 낳아주고 집안일 다 하면서 살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정희 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계속 몰래 확인했어요. 매일같이 오가는 사랑 고백들, 데이트 약속들, 심지어 정희 씨를 험담하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우리 집 마누라가 너무 잔소리가 심해서 집에 있기 싫어. 빨리 이혼하고 나와. 나도 답답해 죽겠어. 곧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밟을 거야. 위자료 많이 안 줘도 되겠지? 응, 어차피 남은 인생 얼마 안 되니까 적당히 주고 끝내. 정희 씨는 더욱 분노했어요. 남은 인생 얼마 안 된다고. 나 아직 54살이야. 그리고 위자료 적게 준다고. 정희 씨는 그때부터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 저놈들한테 제대로 복수해줘야겠어. 정희 씨는 먼저 증거 수집부터 시작했어요. 남편 휴대폰 메시지들을
다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통화 내역도 확인해서 미소와 통화한 기록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상철 씨 지갑을 뒤져보니까 호텔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같은 호텔에서 결제한 기록들이었죠. 신용카드 내역도 인터넷으로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게 미소와의 데이트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심지어 미소 옷까지 회사 돈으로 사준 거예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죠. 정희 씨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은 미소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어요. 정희 씨는 남편 회사 앞에서 미소를 직접 봤어요. 정말 젊고 예쁘더라고요. 배도 많이 불러 있었어요. 정희 씨는 미소의 SNS를 찾아봤어요.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미소의 친구들이 미소야, 새 남자친구 언제 소개해 줄 거야? 회사 선배라며. 잘생겼나? 이런 댓글들을 달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미소가 친구들에게 상철 씨를 회사 선배라고만 소개했다는 걸 알았어요. 유부남이라는 건 숨기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정희 씨는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1단계는 상철 씨의 직장에서의 입지를 무너뜨리는 것, 2단계는 미소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 3단계는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었어요. 먼저 1단계부터 실행했어요. 정희 씨는 상철 씨 회사 대표이사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냈어요. 귀하의 회사 부장 이상철 씨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륜 상대와의 데이트 비용을 회사 돈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횡령 행위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사본과 호텔 영수증들을 함께 넣었어요. 편지를 보낸 지 3일 후 상철 씨가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갑자기 회사에서 부르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검토한다는데. 정희 씨는 속으로 웃으며 그래요. 뭐 잘못 쓴 게 있나요? 했어요. 다음 날 상철 씨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법인카드 오남용 혐의였죠.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 통보를 했어요. 25년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죠. 그런데 정희 씨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미소도 회사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김미소가 기혼자인 이상철 부장과 불륜 관계였대. 그래서 둘 다 해고된 거래. 미소가 임신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회사는 좁은 곳이라 소문이 금세 퍼졌어요. 미소는 결국 회사에서 눈치를 받아서 자진 퇴사했어요. 임신 7개월인 상태에서 말이죠. 이제 정희 씨는 2단계를 실행했어요. 미소의 인간관계 파괴 작전이었죠. 먼저 미소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철의 아내입니다. 25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주부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당신들의 딸 미소 씨가 제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으며 현재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거 사진들과 메시지 캡처를 함께 보냈어요. 미소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회사 선배와 사귀고 있다고만 했지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미소 아버지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딸을 다그쳤어요. 미소야, 이게 뭐냐?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애까지 가졌다고.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가 곧 이혼할 거래요. 이혼? 25년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이혼하겠냐? 너 정신 차려. 집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죠. 정희 씨는 또한 미소 친구들에게도 진실을 알렸어요. 미소 인스타그램 댓글에 자주 등장하는 친한 친구들의 계정을 찾아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미소와 친한 분 같아서 연락드려요. 미소가 사귀고 있다는 회사 선배가 사실은 25년간 결혼 생활을 한 유부남이고 현재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소야, 이게 정말이야?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어?
미소는 친구들에게도 원망을 받게 됐어요. 이제 정희 씨는 마지막 3단계를 실행할 차례였어요. 경제적 타격 작전이었죠. 정희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었어요. 시댁에서 물려받은 부동산도 있었고 남편 모르게 적금도 넣어뒀거든요. 총 2억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정희 씨는 이 돈을 모두 빼서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집도 절반은 자신의 지분이니까 처분할 권리가 있었어요. 남편이 해고되면서 집안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핑계로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제안했어요. 집을 팔아서 8억이 나왔어요. 정희 씨는 이 중 4억은 자신이 가져가고 나머지 4억으로는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상철 씨 명의로 된 다른 재산들도 정희 씨가 몰래 정리했어요. 예금, 주식, 보험까지 모두 자신 명의로 바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씨는 마침내 상철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여보, 얘기 좀 해요. 김미소 씨 임신 7개월 됐죠? 상철 씨는 그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회사 후배와 불륜하고 있다는 것도,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도, 저와 이혼하고 재혼하려고 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회사에서 해고된 것도 제가 신고한 거예요. 법인카드로 불륜 상대와 데이트비 결제한 증거를 회사에 보냈거든요. 정희야. 너가? 네, 저예요. 그리고 미소 씨 부모님께도 알렸어요. 딸이 유부남과 바람 피우고 임신했다고요. 친구들에게도 다 알렸고요. 상철 씨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최근에 일어난 모든 불행한 일들이 아내의 복수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정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정희 씨는 냉정했어요. 25년을 배신해놓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희 씨는 상철 씨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서명하세요. 재산 분할은 이미 끝났어요. 제가 가져갈 건 다 가져갔거든요. 상철 씨가 재산 현황을 확인해 보니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집은 팔렸고 예금은 텅 비었고 주식도 없었어요. 오직 새로 산 작은 아파트만 남아 있었는데 그마저도 대출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빚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2억 있었는데 그것도 다 자선단체에 기부했어요. 부정한 남편을 둔 아내의 기부라는 명목으로요. 당신 이름으로 된 기부금 영수증도 받았어요. 나중에 세금 문제 생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상철 씨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직장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 세금 폭탄까지 떠안게 된 거죠. 현재 상철 씨와 미소는 원룸에서 갓난아기와 함께 살고 있어요. 상철 씨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소는 육아로 지쳐 있대요. 둘 사이에는 자주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미소는 이런 생활 못하겠다며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해요. 반면 정희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54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25년 만에 진짜 자유를 얻었다며 만족해하고 있어요. 정희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복수는 차가운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1년 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완벽한 복수를 준비했어요. 상철이가 저를 배신했을 때는 분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정희 씨의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